자, 어제 이제 K민즈 봤는데요. 이제 오늘 그 예제를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예제 데이터를. 근데 어차피 풀이 과정이 똑같으니까 좀 심플한 예제는 이제 같이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좀 복잡스러운 예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는 걸로 고렇게 해 볼게요. 일단 필요한 패키지들 가져왔고요. 조금 있다가 패키지를 좀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어 여기 어저께 예제들 보면 myDPI 변수 그냥 직접 정의했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패키지에 넣었어요. 그래서 패키지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이제 myDPI라는 변수도 임포트가 가능해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였나?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서 버전 이슈가 파이썬 버전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아서, 라이브러리 최소 파이썬 요구사항 버전을 우리가 수업에서 쓰는 3.13.9 최소 버전은 그걸로 강제로 맞춰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브러리 안 깔리시는 분들은 파이썬 버전 체크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자, 로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커스터머라고 하는 데이터 셋이에요. 자, 어느 백화점의 고객에 대한 성별, 나이, 연수입, 그리고 지출 점수를 조사한 가상 데이터예요. 자, 먼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를 좀 할 건데,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 아마 지금 보고서 쓰면서 느끼고 계실 텐데, 과정을 딱딱 끊어 놓는 게 되게 어렵죠. 보고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야. 연구 과정이랑 연구 결과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안 써 보면 몰라. 코드 짜면서는 되게 두리뭉실하게 과정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코드 짜면서는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라고 하면 이게 막 서로 보완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 보고서 쓸 때 과정 딱 칼같이 쪼개 갖고 포트폴리오 문서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 진짜 어려워요. 아마 지금 보고서 쓰고 계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보고서 써본 사람하고 안 써본 거하고는 경험 차이가 상당해요. 머릿속으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느냐 못 하느냐거든. 제가 아무리 프로세스 정리해 드려도 직접 써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진짜. 코드를 짜다 보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랑 전처리는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요. 잠시만. 자, 일단 여기서 성별 같은 경우는 명목형이니까 데이터 불러올 때 뭐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면 될 텐데, 그 머신러닝 할 때는 카테고리 타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통계 과정에서는 '얘가 명목형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그리고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 놔야 이제 기술 통계 같은 거 할 때도 알아서 막 덜어내고 막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얘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두는 게 유리해.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얘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두면 머신러닝 자체가 에러 나요. 머신러닝은 죽었다 깨도 숫자밖에 못 알아들어. 내가 아무리 이미지 분석을 하고 동영상 분석을 하고 자연어 분석을 한다라고 해도 걔네를 궁극적으로 숫자로 바꿔야 돼요, 다. 그래서 명목형 변수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을 라벨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연속형 변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고객 아이디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죠, 지금. 일단은 인덱스부터 지정합시다. 자, df는 origin.setIndex라고 하면서 고객 아이디 컬럼을 지정을 해 줄게요. 자, 혹시 이제 파이썬 코딩하다가 이렇게 에러다라고 빨간 줄 나오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거 기능을 처음에 꺼 놨다가 켰거든요. 지금 코드 멀쩡히 작동 잘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에러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파이렌스라고 하는 그 파이썬 언어를 검사하는, 파이썬 코드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랭귀지 서버라고 하는데, 얘가 파이렌스가 이 코드가 에러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려면 이 오리진이라는 객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클래스 소스를 얘가 다 접근이 가능해야 돼. 근데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판다스의 원본 코드에 다 접근이 가능해야 얘가 이 기능을 인지를 해요. 근데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건 기능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에러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나는 이거 보기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설정 들어가서 이 랭귀지 서버라고 검색하시면은 랭귀지 서버가 파이렌스로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거를 논으로 끄세요. 그러면 얘가 언어 검사를 안 해요. 자, 일단 고객 아이디는 인덱스로 만들었고요. 자, 정규 분포 여부를 확인할 건데, 정규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제 노멀 테스트 하는 거. 두 번째가 그 커널 밀도 함수 시각화하는 거, KD.
KD를 시각화했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정규 분포가 아닌 거죠. 근데 KD를 통해서 판별하는 게 좀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뭘 보는 거야? 외도 값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도 값을 기준으로 확인해도 되고 노멀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도 된다. 웬만하면은 시각화는 좀 이제는 쪼끔 덜 합시다. 자, 정규성 검정 라이브러리 좀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 나이, 연수입, 지출 점수에 대해서 반복을 돌려볼게요. 자, 필드는 나이랑 연수입이랑 지출 점수인데 for f in fields 자, 라고 해서 0.05 기준으로 0.05보다 크면 정규분포 따르고 정규분포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코드 이렇게 한꺼번에 뭉텅이로 자동 완성되나요? 이거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AI야. 그래서 얘 한 잠깐 얘가 딴 데로 새네. 그 지금 설치하고 있는 여러분들 수업에 설치하는 요 수업용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픈한 기능이 그 로드 데이터 함수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안에 지금 우리가 기초 통계하면서 만들어진 기능들은 구현을 다 해 놨어. 이거를 왜 구현했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한테 학습 데이터로 먹이로 줬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얘는 내 의도를 되게 잘 이해해 이제 코드를. 그래서 아까 내가 한 줄만 작성해도 '아 이거 하려는구나.'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코드를 한 번에 만들어 내거든. 그러니까 AI 쓰려면 코딩을 AI부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코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정규성을 왜 받느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물론 이대로 군집화를 해도 되지만 연속성 데이터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정규 분포 따르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고? 데이터 표준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먹여야 돼요. 자, 근데 성별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쵸? 자,
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를 적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는 나이, 연수의 아니 나이랑 지출 점수네요. 그래서 스케일 DF는 DF에서 나이랑 지출 점수를 뽑아낼게요. 근데 이게 매출 데이터잖아. 매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도 웃겨요. 그러면은 백화점에 VVIP라는 등급이 왜 있겠어? 매출이라는 거는 원래 정규 분포 안 따라.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돌려볼게요. 자, 스케일 DF를 던져줄 거고요. 얘네가 임포트가 안 된 것 같아. 올라가 봅시다. 민맥스 스케일러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도 안 가져왔네요. 음. 아, 컬럼이 안 맞는구나. 아이씨, 쏘리. 스케일 DF.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럼 얘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 다시 원래 요 원래 DF에다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DF의 나이는 SDF의 나이로 엎어쳐주고요. DF의 지출 점수도 SDF의 지출 점수로 엎어쳐준다. 이렇게 해서 df. 헤드를 보면은 마크다운이네. 자, 일단 나이랑 지출 점수는 표준화가 됐어요. 이거 정규 분포 따르는지 보는 거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스탠다드 스케일러 다 때리셔도 지장 없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다 때려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목형 변수는 어떻게 한다? 라벨링 한다. 자, 근데 여기서 라벨링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라벨링을 할 때랑, 그 다음에 그냥 라벨링을 하고 끝날 때랑, 그 다음에 더미 변수로 만들어야 될 때를 구별을 해야 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성별을 가지고 라벨링 하면 결국 값은 0하고 1밖에 안 나오죠. 그치? 자, 성별을 가지고 라벨링을 하면은 M이었던 애가 0으로 바뀌고 F였던 데이터가 여기 요거 기준으로요. 1로 바뀌고 1, F, 1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더미 변수를 만든다라고 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통계 더미 변수는 이거란 말이에요. 남자 여부, F 여부에서 남자 맞네, 여자 아니네, 얘는 남자 아니네, 여자 맞네. 이렇게 만드는 게 더미 변수인데 이 상태에서 남자가 1 이면은 여자는 필연적으로 0 이죠. 그리고 남자가 0 이면 여자는 필연적으로 1 이죠. 그러니까 두 개 있는 변수 같은 경우는 더미 변수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필요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더미 변수는 맨날 드롭 퍼스트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값이 두 개밖에 없을 땐 더미 변수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 라벨링만 하면 끝나 사실. 그냥 맨날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냥 더미 변수를 만들었지만 명목형 변수가 값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라벨링이나 더미 변수나 도찐개찐이야. 자, 거기서 얘를 지워버렸다. 이게 드롭 퍼스트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더미 변수야. 통계에서의 더미 변수야.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짓일까? 라는 거야. 여기에 우리 세계관을 좀 더 좀 너그럽게 가져가 보자. 자연 발생 성별이 아닌 경우, 후천적 성별. t라는 성별 하나 더 넣어봅시다. 이 값을 2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t라는 성별에 대해서는 0, 0, 0, 0, 0, 0, 0, 1, 0, 0, 1 이렇게 되겠죠? 네. 의학의 도움을 받은 성별. 그냥 명목형 변수,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게 하필 성별이었고 명목형 변수를 어떻게든 세 개를 만들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예제가 이렇게 흘러갔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럴 때 그냥 명목형 변수를 그냥 라벨링을 해버리면, 라벨링만 하고 넣으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통계에서도 문제예요. 통계에서도 문제. 왜냐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명목형을 통계에서는 연속형처럼 인지하고 요 사이를 계산을 하려고 들어. 그래서 여자와 트랜스젠더 사이에 1.7 정도 되는 값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결과를 내버려요. 그래서 더미 변수를 만드는 거야. 근데 더미 변수를 만들 때 머신러닝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모든 머신러닝이 마찬가지인데 K-민스 같은 경우는, K-민스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요. 자, 성별에 있어서 우월 관계를 말할 수가 있는 명목형인가요, 이게? 얘는 서열 척도가 아니야. 그치? 근데 명목형 변수를 더미화 시킬 때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가깝다라는 걸 판정할 얘네들은 가까운지 먼지가 판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K-민스가 작동할 때는 명목형 변수의 우월 관계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더미 변수 만들 때는 드롭 퍼스트를 안 합니다. 드롭 퍼스트를 해버리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우월 관계가 생겨서 마치 연속형 같은 효과가 나. 바꿔 말하면 우월 관계가 있는 명목형이면은 더미화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명목형 변수 중에 자, 명목형 변수 중에 성별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이런 것들은 우월 관계를 정할 수가 없는 명목형이죠.
이런 경우는 더미 변수화 시키면서 드롭 퍼스트를 안 해. 근데 명목형 중에 나쁘다, 조금 나쁘다, 보통, 좋다, 매우 좋다. 리커드만 척도 같은 거 적용한 경우. 이때는 명목형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우월 관계가 생기잖아요. 걔네는 그냥 라벨링만 해도 돼. 굳이 더미화까지 안 가도 돼. 걔네는 마치 연속형처럼 써도 돼.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명목형을 다룰 때는 서열 척도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날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머신러닝용으로 더미 변수를 만들 때는 드롭 퍼스트 걸면 안 된다. 이거를 머신러닝에서는 용어가 또 바뀌어. 더미 변수라고 안 해요. 저도 입에 익어서 더미 변수 통제 요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머신러닝의 공식 용어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원핫 인코딩이라는 용어도 아마 그 시험에 나올걸? 10분 쉬었다 합시다. 어제 좀 폭주한 게 미안해서 오늘 천천히 설명할게.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걸 해보려고 그 라이브러리 두 개를 추가로 임포트를 했는데요. 우리 맨날 쓰던 get dummies. 그래도 기왕 머신러닝이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scikit-learn의 원핫 인코더. 우리 명목형 변수 인코딩이라는 단어에서 이 두 가지 쓰는 법 같이 다뤘었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명목형 변수 인코딩이에요. 자, 먼저 get dummies에다가 df 걸고 컬럼스에 성별을 줍니다. 그리고 d타입을 int로 줘요. 그 다음에 drop first를 false로 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성별에 대해서 인코딩이 되죠. 이거랑 사이킬러는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df의 성별을 값만 가지고 리쉐이프로 한 개의 열을 갖는 2차원 배열로 변환을 먼저 해줘야 돼. 자, 이거를 x라는 이름의 변수로 받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2차원 배열이 돼요. 아니면은 데이터 프레임 컬럼을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별만 따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뽑으면은 리쉐이프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이게 더 깔끔하죠? 자, 얘를 가지고 원핫 인코더 드롭 논 얘도 드롭 퍼스트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코더를 지정을 해주면 리절트만 던져볼게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일부만 뽑읍시다. 자, 이 인코더한테 이게 지금 성별이라는 컬럼을 더미화 시켜서 두 개의 컬럼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컬럼 이름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성별 피메일과 성별 메일이래. 그럼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줘요. new 콜스라는 거를 컬럼 이름으로 지정해주고 인덱스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하고 똑같이 묶어서 리절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줘요. 똑같죠? 자, 이걸 가지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병합을 해줍니다. 머지 함수 안 가져왔으니까 머지도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성별 피메일과 성별 메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 성별은 필요 없겠지, 이제. df4는 df4 드롭 컬럼. 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뜬금없이 df4지? 그러니까 get 더미스 함수를 쓰건 아니면은 사이클런의 원핫 인코더를 쓰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get 더미스예요. 얘가 코드가 더 짧아. 얘는 절차가 좀 길고 복잡하잖아요, 사이클런은. 자, 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사이클럿 기능을 사용한 인코딩 방식. 그래서 df 더미스와 여기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df 인코드는 결국은 똑같은 애들이다. 입맛대로 골라 쓰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엘보우 포인트를 구하면 돼요. 자, 먼저 엘보우 포인트 구하는 첫 번째 과정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너셜 값을 생성하는 거예요. 자, 어제는 군집을 2개부터 했는데 고객 집단을 딱 2그룹으로만 나눌 거면은 2그룹만 나눠지는 걸 허용할 거면 최소 군집수를 2부터 잡아도 돼요. 최소 군집수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근데 보통 3부터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최소 군집수 반복 시작값과 최대 군집수 반복 종료값은 분석가 주관으로 결정. 요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돼. 자, 여기 들어갈 데이터 프레임은 요 df 인코드를 가지고 할게요.
어디 결측치가 있나 보네? 잠깐만요. 나이 데이터에 결측치가 하나 있구나. 원본 데이터도 그런지 좀 볼게요. 원본은 결측치가 없는데 전처리 과정에서 결측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치, 생기지. 미안,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 자, 봐봐요. 처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했죠.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 날려버리고 인덱스를 요걸로 썼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DF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쭉 가다가 아까 사이킬 런으로 그 원핫 인코딩 걸 때 응?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자, 어디서 생긴지 찾아봅시다. 내가 잘못 봤네. 여기서 스케일링이 생겼구나. 어. 자, 인덱스가 얘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지금. 요 차이에서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컬럼만 정해주면은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도 잡아줘야지. 인덱스는 df의 인덱스를 그대로 따르도록 잡아줘야지. 그러면은 데이터 200. 인덱스를 안 잡아줬기 때문에 그 스케일링 과정에서 인덱스가 0부터 다시 생기느라고 거기서 오차가 생겼어요. 인덱스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이클런으로 전처리를 하면은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이름이랑 컬럼 이름을 다 날려버려요. 몇 번 아까 우리 봤을 때 계속 배열로 출력됐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역변환할 때 원본의 그 원본에 대한 컬럼 이름과 인덱스 이름을 항상 같이 붙여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인덱스가 틀어지는 게 생기면서 거기서 결측치가 발생해요. 이거는 데이터 분석의 그 오류 에러인 거지. 자, 다시 와서 이제 이너셜 값 구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케인이 로케이터한테 던져줘서 베스트 K 값이랑 베스트 Y 값을 뽑아 보자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6개 군집으로 나온대. 그럼 이제 시각화를 할게요. 여기부터는 어제 코드 재사용이에요.
엘보 포인트라는 변수가 여기 베스트 Y를 써야 되는구나. 베스트 K.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적의 군집수를 지금 6개라고 추천을 해요. 자, 요것도 보면은 기울기가 확 급변하는 데가 딱 여기인 거 눈에 보이긴 하네요. 보면은 기울기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이는 지점도 있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실루엣 스코어를 만들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너셔 그다음에 여기서 최적의 그 K 값 이게 엘보 포인트예요. 도출 그리고 시각화 확인. 자, 그다음에 이제 엘보 포인트를 검증을 해요.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자, 실루엣 스코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추가로 가져올게요. 그 라이브러리 가져올 때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그냥 제 일종의 결벽이거든요.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게 위쪽에 안 모여 있으면은 그냥 제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코딩할 때는 굳이 왔다 갔다 안 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여기서 임포트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실루엣 스코어 시각화 함수를 만들게요. 이 코드는 어저께 배포해 드렸죠. 그냥 툭 하고 던져 넣을게요. 군집 범위별 범위에 대한 군집수별 실루엣 스코어 확인. 자,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 그래프 일일이 다 도출하면
출력되는 거 엄청 많으니까 웬만하면은 반복문 안 해서 시각화하지 마세요. 그냥 요 그 실루엣이랑 그다음에 군집수만 별도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해도 될 것 같아요. 실루엣 DF는 데이터 프레임 한 다음에 K에다가 K 리스트 주고 그 K 별로 실루엣 스코어만 출력해 주면 되겠지. DF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갔어? DF 인코드로 가야 되죠? 어제 코드 그냥 복사하니까 DF를 그냥 걸어 버렸네. 자 요렇게 나오면은 이제 실루엣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걸 찾으면 돼요. 여기서 56이 제일 높네요. 그러면 아까 엘보우 포인트 도출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최종 모형을 만들어요. 자, K가 6일 때의 군집으로 만드는 거죠. 6. 자, K가 6일 때였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df 인코드로 걸어주고 df 인코드를 하나 카피 떠서 클러스터 아이디한테 이제 클러스터스라고 걸어주고 자, 이거를 시각화를 할게요. 요 CDF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군집 컬럼 아이디는 클러스터 아이디 그 다음에 컬럼은 아무거나 2개씩 잡아서 해주면 돼요. 연수익과 지출 점수로 가는 게 제일 그럴싸해 보이긴 하겠다. 연수익. 나 어디 컬럼 또 잘못 지정했나? 그러네. VDF 맞고. 지금 군집은 확실하게 만들어졌는데 중심점을 잘 못 잡네요. 그러네. 여기 DFC 맞고. 중심점은 얘가 갖고 있는 건데
아 중심점이 지금 연수입을 표준화를 안 해 갖고 연수입 때문에 지금 벌어지네. 나이만 갖고 해 볼게요. 표준화 안 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걔 때문에 중심점이 멀어지는구나. 표준화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나이랑 연수입까지 그냥 다 해 버립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잘 안 되면은 표준화는 무조건 다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자 혹시 표준화 때문에 그 표준화 때문에 그 뭐냐 엘보우 포인트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엘보우 포인트를 못 구하네요. 이렇게 가니까. 잠깐만. 자 지금 얘는 해 봤더니 표준화 됐을 때 그 엘보우 포인트를 못 구하고 헤매 가지고 지금 표준화를 안 했어요. 결과 변화는 없고요. 밑에 실루엣 스코어도 네 6 으로 맞고요. 그래서 군집했을 때 요렇게는 군집이 나오네. 자 여기서 안 한 거는 지금 다중공성성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 있죠. 나이로 보니까 쪼끔 이제 군집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연수입으로 다시 시각화해 볼게요. 확실하게 쪼금 보여지긴 하는데 연수입 같은 경우는 쪼끔 이상하게 나오는 그 부분이 있긴 하네요. 중심점 표시하지 말자. 헷갈린다 오히려. 연수입이 낮은데 돈 안 쓰는 사람. 연수입이 많은데 돈 안 쓰는 사람. 연수입이 낮은데 돈 많이 쓰는 사람.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네. 연수입이 40 인데 지출 점수는 100 이야. 자 그다음에 연수입도 보통이고 지출도 보통인 직군인데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아마 뭐 성별이나 뭐 그런 게 작용을 하겠지. 그다음에 연수입도 높은데 돈도 다 안 쓰는 얘네는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오늘만 사는 애들. 재밌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집단별 대표 특성을 뽑아 볼게요. 자 나이, 연수입, 지출 점수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지금 평균을 구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컬럼인 클러스터 데이터 점 컬럼스라고 걸고, 자, 만약에 컬럼이 클러스터 아이디면은 컨티뉴. 먼저 몇 번 클러스터인지 명시해 주고, 그 다음에 스탯이랑 p밸류 받아서 노멀 테스트 0.05 기준으로. 그래서 정규성을 따른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평균값, 그렇지 않으면 중앙값. 자, 이거를 페르소널 리스트한테 던져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집단별로 뭐가 산정이 되죠. 나이 평균, 연수입, 중간에 결칙치가 좀 있는 집단이 좀 있나 봐요, 군집했을 때. 자, 조금 더 봅시다.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원본에 대해서 카피를 하나 뜰게요. 그래서 PDF에다가 클러스터 아이디를 넣어줄게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든 거죠. 이걸 가지고 페르소나를 잡을게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정규성 테스트를 해서 평균을 구할지 중앙값을 구할지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성별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야. 이 집단별 고객의 대표 특성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성별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성별 버리고 가는 거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대표값을 뽑을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컬럼이 성별일 때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최빈 값을 구하는 거지. 이 모드라고 하는 함수가 최빈 값을 도출해 줘요. 아니면은 좀 더 우리 수업에 충실하게 가봅시다. 데이터 컬럼에 밸류 카운트를 한 다음에
id max 값이 가장 큰 인덱스를 뽑아. 값의 종류별로 카운트 하면은 뭐 남자는 1, 2, 3개, 여자는 77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기서 값이 가장 큰 항목의 인덱스를 추출하는 거야. 자, 그래서 페르소나 아이템에 대해서 대표 성별을 걸어 주자고요. 한 번에 왜 성공을 안 하냐? 아, 성별 뽑았으니까 나머지 else로 묶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 PDF를 가지고 도는데 다른 데이터 프레임 또 묶어 놓은 데가 어디 있나? 네, 그래도 뭐 마찬가지네요, 결과는. 고객 아이디는 필요 없으니까 고객 아이디는 지울게요. pdf.drop 고객 아이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집단은 대체로 남자고요. 40대 초반이야. 연수입이 중앙값이 85래요. 지출 점수는 더럽게 안 쓰네. 자, 연수입의 중앙값과 연수입의 평균이랑 같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연수입이 지금 클러스터에 없는 값이 있어서 결측치가 좀 있나 봐요. 근데 잠깐만. 나이 연수입 지출 점수인데 왜 평균이랑 중앙값을 같이 구하지 이거? 미안해요. 코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음. 클러스터별로 데이터 잘 쪼갰고. 여기도 잘 쪼갰고. 클러스터 아이디는 제끼고. 성별일 때는 최빈값. 그렇지 않을 때는 노멀 테스트해서
아. 이게 컬럼 이름이 달라져서 이렇구나. 쏘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별로 나왔어요. 대체로 이 데이터는 어차피 가상 데이터긴 한데, 이제 백화점에서 주로 마케팅, 타겟팅을 할 대상은 성별로만 보면은 주 고객층은 여성. 그쵸? 남자, 저만 해도 백화점 잘 안 가요. 어, 와이프가 백화점 가자 그러면 나도 무서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 대상과 그 대상의 대표 특성을 뽑아냈어요.